이영훈 성창기업 주주연대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써서 대답입니다. 저는 성창기업 지주의 소주 대표이면서 한투현 이사를 맡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한다길래 이렇게 뭐 판이 큰지 줄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살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성창기업 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산주는 맞지만 작전주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릇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옛날부터. 그런데 부동산이 올라봐야 여기 대부분 앞에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도움될 것 전혀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꽃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해봐야 거의 99%가 깨져요. 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성창기업 지주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성창기업 지주는 대표적인 자산주입니다. 80년대 말에 3,939만 평의 땅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김영삼 정부 때 93년 8월 10일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 발표했을 때 딱 제 눈에 띈 세 종목이 있었어요. 대부분 하한가 내지는 파란불이었는데 유독 성창기업 지주, 그때는 성창기업이었습니다. 만호제강, 포스코가 제 눈에 세 종목이 올랐어요. 그 중에 성창기업 지주하고 만호제강은 상한가였어요. 한때 그런 유유로 해서 9,990원이 있습니다. 지금 2,100원 합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4분의 1토막이 됐어요. 대주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사업을 한다시고 일간개발 성창 IND라는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막상 골프장 사업을 할 때가 되니 회사에서 일간개발 주식을 팔아요. 대주주 자녀한테. 그때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 잠식이 됐다고 해서 지분 60%를 4,800만에 팝니다. 그와 동시에 1월 4일 날 2002년 1월 4일 그린벨트가 풀립니다. 회사의 땅을 일간개발에 팝니다. 성창 IND 공시지가로 팔아요. 그때 당시에 평당 4만원, 만원에 팝니다. 시세는 58만원, 60만원인데 시세 차익이 1,600억입니다. 이건 기사로 났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60% 지분을 팔았던 지분을 2013년 3월에 회사에서 19.61%만 삽니다. 평가 가치를 256억으로 평가해서 11년 만에 500배 넘는 차익이성입니다. 이거 대주주 자녀 아니면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회사의 자산 빼먹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의 주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제보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전 임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회사의 장남이 2007년 12월에 재입사를 했는데 홍콩에 세큐어 퍼시픽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통행세를 받더랍니다. 원래는 2에서 3%의 커미션을 받고 거래는 하는 업체가 3군데가 있었는데 싹 다 없애고 그쪽을 통해서 13에서 15%의 마진을 붙여서 와요. 원목 수입하는 데 있어서 통행세를 받아요. 그런데 회사의 이익이 난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검찰 관세청 참고인 조사를 잊을만하면 해서 받았어요. 7년 걸렸습니다. 그나마 작년 11월에 서울 북부지검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끝나고 나니까 소문에 장남인 정연호 부사장이 곧 구속될 것 같다는 소문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한 후배 증권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가 요즘 김현장 변호사를 쓰면 50억이면 무죄가 된답니다. 그런데 공부에 웃겨도 이 정연호가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50억을 대출을 받으는 공시를 했어요. 이렇게 대주주 일가들이 진짜 배가 터지러 처먹을 때 제가 흥분을 해서 제가 사실은 대표가 된 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대표를 했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해서 피땀 흘려 모아서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처음 주식을 접한 게 성창기업입니다.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걔도 모르긴 몰라도 부동산 자산주라고 해서 샀을 겁니다. 그 친구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한 달에 170만 원 받았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그 피눈물 나게 벌어서 반토막이 났어요. 본인은 또 대표랍시고 형한테 추천해서 형도 1억 투자해서 반토막 났어요. 그 친구를 제가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틈틈이 자전거 타고 배달 알바합니다. 토요일도 배달 알바합니다. 제가 하루만 쉬라 그랬어요. 돈도 좋지만 제발 좀 건강 지키라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로 해서 투신한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심정 이해된다고.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기억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되겠어요. 왜? 뭐 가끔씩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 작년 4월에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답니다.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대부분 청년분들이신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까지 하십니까? 이 공간에서. 옆에 회의실을 빌려놨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그냥 보여드릴 수가 네, 없어가지고요. 알뜰하게 부려먹는군요. 네. 아까 이용훈 대표님 울분에 참 말씀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문제는 우리 이용훈 대표와 같은 이 선량한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부를 축소시키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투자 대상 중에 뭐 채권, 부동산, 또 주식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보유 자산의 주식 자산이죠.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생기는 우리 국민적 손실도 또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이 주식시장 정상화, 공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액 투자자 1,400만 원에 이르는 선량한 국민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앞으로 투자 가능한 대체 시장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회의실로 옮겨서 비공개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